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레이저 치료의 결과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나는 레이저 치료 많이 받았는데 결과 잘 안 나와요. 이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과연 레이저 치료 결과 잘 나올까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왜 결과가 안 나오는 걸까요? 물론 뭐 레이저를 잘하는 병원과 못하는 병원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장비의 편차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의사의 실력과 장비의 선택이에요. 그 의사의 실력과 장비의 선택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환자의 관리 능력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관리를 잘 다루고 있어도 결과가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레이저 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만큼 안 나와서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방송은 레이저 치료 결과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과연 정말 차이 나는 걸까? 정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걸 듣고 나면, 닥터송이 하는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한번 좀 따라가 봐야겠다. 저 말을 잘 따라하면 결과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도 끝까지 시청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치료의 결과가 차이 나는 이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치료 결과물이 잘 안 나오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환자분은 피부 재생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결과 잘 안 나온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실제 재생력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 뛰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딱지가 생겼다가 아물 때 보면, 어릴 땐 쉽게 아물다가 어느 날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다치면 쉽게 상처가 안 아물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생력이 떨어졌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피부 시술을 받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30대 초반, 30대 중반, 40대, 50대 많죠. 근데 그쯤 되면 벌써 피부 재생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피부 재생력이 결과값의 차이를 아주 크게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희귀한 면역 억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피부 재생력 이외에 레이저 치료의 결과 차이 나는 이유 또 뭐를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피부의 타입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피부의 타입이냐? 건성, 지성, 약건성, 별 그런 이상한 표현들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질겨져 있어요. 즉 인장 강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텐실 스트렝스가 올라가 있다고 하죠. 유분이 알맞게 나오거나 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인장 강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를 할 때 치료 후에 살이 재생되는 게, 질긴 피부는 살이 잘 안 올라와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코에 있는 피부가 레이저 치료 후에 재생이 잘 안 되고 살이 쉽게 차지 않기 때문에 코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 타입도 약간 영향을 실제로 줘요. 남자분들이 실제로 여자분들에 비해서 치료 결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피부 재생력 플러스 피부 타입도 치료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또 이 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치료 후 관리 능력의 차이예요.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피부가 좋아지는 상태까지 갈 때까지 운동을 자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운동하던 습관이 또 튀어나와서 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재생이 더 잘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우선 땀도 많이 나고 얼굴이 붉어져요. 얼굴이 붉어지게 되면 진피가 중성 7.0, 폐하 7.0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산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환경이 조성돼서 피부 재생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 피부의 외부는 가면 갈수록 알칼리화 되면서 계속 피부 장벽은 손상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땀이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피부 표면은 pH 5.0에서 5.5인 약산성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정상인데, 땀이 나면 알칼리화 되기 시작해요.
7.0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피부 장벽이 계속 손상돼서 재생력은 현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운동을 전혀 하면 안 되느냐? 가벼운 운동, 뭐 자전거 타기, 땀 살짝 날까 말까 할 정도, 그 정도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계속 격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치료 횟수를 확 늘려야 돼요. 남들보다 결과물 값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늘려서 결과값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 시술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요구되고 살이 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게 많이 요구돼요. 그래서 시술 횟수도 증가되고 살이 차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고 시술 비용도 늘어나요. 또한 병원에 올라오면 시간도 많이 뺏기겠죠.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음주라든지 흡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살찌는데 불리하겠죠. 이런 거는 그냥 기본 상식인데도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런 거를 좀 자제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수시로 하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자기가 이런 걸 잘 지키지 못하고 자주 노출되면서 병원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들은 시술 결과가 좀 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잘 관리된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공간의 습도와 온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질문하면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습도가 살찌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기 중의 습도는 50에서 60% 맞춰야 되고, 머리맡에 습도계를 둬서 50에서 60%를 가리키게 해야 돼요. 가습기 옆에 두는 습도계는 항상 높게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술 전후 사진은 주로 사진으로 보니까 저 뭐 심하지 않네. 근데 자기 자신의 얼굴은 거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랑 저거 비슷한데 왜 난 저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사진은 실제 그 사람의 피부보다 되게 좋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각해야지 전후 사진을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오면 왜 나는 저렇게 안 돼요? 얼굴을 망가뜨려 와야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시술 전후 사진을 제가 이용하고 싶다고 얼굴을 망가뜨려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진은 실제 상태보다 되게 좀 좋게 나온다. 그리고 시술 전후 사진이 실제 변할 정도로 사진이 찍히면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대했을 때는 엄청 많이 바뀌어야지만 사진상에서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울로 봤을 때 좀 심하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진을 많이 찍어서 비교를 해봐야지만 사진이 저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피부 재생력 이런 것들 관리 능력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와서 시술 횟수를 보고 나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치료를 했어 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치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둘 다 모공 흉터 치료를 했는데 한쪽은 줄기세포 같은 걸 추가하거나 한쪽은 추가를 안 해요. 당연히 스킨 부스터를 추가하면 결과값이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피부 재생이 유리하니까. 그런데 금전상의 이유로 또는 어떤 그런 줄기세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추가를 안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시술 전에 이런 걸 추가하면 더 좋은 결과값을 만들 수 있다, 더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드리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막 저희가 설득해 가면서까지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걸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전제 조건 깔고 있지만 본인은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시술한 분과 결과값이 똑같이 그 비슷한 레벨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또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정말 사진에 있는 사람 같이 비슷한 결과를 내고 싶으면 그 사람 같이 똑같이 최고 좋은 어떤 시술을 받아야지 그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관리 능력이나 이런 재생력도 비슷해야겠지만 결국은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은 걸 이용하는 거 안 하는 거도 결과값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레이저 치료의 결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결과를 악화시키는 요인 어떤 게 있냐면, 가장 흔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뭐예요? 카더라식의 인터넷 정보예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상당수가 인터넷에 카더라 하는 식의 인터넷 정보를 많이 따라해요. 식초 세안, 건강식품 복용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장사라고 보면 돼요.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걸로 좋아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부분 이런 걸로 좋아지는 경우는 초기에 잠깐 먹거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잠깐 좋아지는 사진을 이용하고 후기를 올리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요. 왜? 하면 할수록 악화되는 걸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던 당사자들도 겁이 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따라했던 많은 분들이 댓글이 달려있거든요. 후기나 이런 데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겁이 나기 때문에 글을 지우거나 더 이상의 후기를 안 쓰거나 쪽지 같은 거에 대한 답변을 안 주거나 하는 식의 태도가 바뀌게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평소에 피부가 나빠졌을 때 생겼던 습관 있죠. 옛날에 병원에 오기 전에 왜 피부가 나빠졌는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거예요. 무슨 흡착팩 같은 걸 이용했다거나 뭐 각질 제거를 자주 했다거나 필링을 자주 했다거나 뭔가 악화시키는 요인은 노출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레이저를 했더니 금방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습관이 금방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야, 뭐 레이저 몇 번 했더니 이거 금방 피부가 좋아지네? 야, 그러면 옛날에 했던 습관은 그대로 살려야겠다 하다가 또 망가지면 레이저를 또 하고 이러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정신을 차려요. 하지만 그때 동안 피부는 계속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피부가 나빠질 때 생겼던 습관을 다시 되살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만의 관대한 잣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치료하고 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장이 좀 오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런 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물론 다 지키면 더 좋아요.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투자한 대비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 지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결과가 조금 더 나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같은 돈을 내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한 건데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만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신만의 관대한 잣대를 갖다 대요. 아, 맥주 뭐 한두 캔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뭐 흡연 좀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운동 좀 심하게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심하게 해도 돼요. 근데 결과값이 잘 안 나오는 거지. 그럼 횟수를 늘려야 되고 뭐 남들보다 결과 투자한 대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고 돈 겨우겨우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걸 철저히 잘 안 지키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치료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뭐 사우나 찜질방 반신욕 이런 거 했다 피부 아작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내고 치료를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할까? 왜 본인이 악화됐었을 때의 행동들을 또 다시 할까? 아직까지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면 그런 거 다 지켜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인터넷 강사분이 강의하는 거 들으면 실제 강의를 굉장히 잘해요. 그죠? 어떤 그런 사람들 강의만 들어도 실제로 점수가 잘 나와요. 물론 공부를 조금 덜 해도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신 사람이 있고 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더 열심히 반복하고 복습하고 한 사람은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거고 그냥 강의만 기동량하고 치운 사람들은 물론 점수가 조금은 나올지 몰라도 공부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똑같이 강의료를 내고 들었는데 왜 저 사람만큼 점수가 안 나와 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공평한 사회예요. 노력한 만큼 차이가 나야지만 그게 공평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오면 불평등한 사회예요. 이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어떤 습관들, 아카인의 빈번히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고 해야지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방송에 내용했던 것들은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꼭 자기니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인터넷 카더라식의 인터넷 정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피부가 나빠질 때 습관 다시 나오면 안 되고 자기만의 관대한 잣대로 이런 악화윤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지만 더 좋은 피부, 같은 돈을 내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꼭 피부 재생력 차이만이 결과값을 만들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